안녕하세요. 1번님 반갑습니다. 룰루타로입니다. 네. 저지먼트 카드를 뽑아주신 1번님은 이제 어쩌면 재회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만남을 또는 어, 결심을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자, 그러니까 저는 저지먼트 카드를 참 좋아하기도 하고 이 카드가 정말 저를 애를 먹일 때가 있긴 해요. 그래서 1번님은 어쩌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좀 생각 정리를 하고 싶다거나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자체도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내가 뭔가 지금 생각이 많다라고 하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정리가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랑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상대와 우리 1번님 관계 에너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저는 상대가 먼저 1번님을 많이 좋아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1번님이 오히려 처음에는 밀어낸 에너지가 보여요. 밀어냈지만 결국 이제 상대를 품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대는 약간 나에게 모성애를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남자분이시라고 하면 부성애를 좀 불러일으키는 상대일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상대가 우리 1번님을 많이 처음부터 좋아했고 또 1번님과 잘 안 될 거라는 생각도, 이거 뭐죠? 네, 했고, 그래서 좀 1번님을 만나게 된 것 자체 또는 이루어지게 된 것 자체, 저지먼트 카드가 이렇게 또 나와서 너무 신기한데요. 1번님과 이루어지게 된 또는 1번님과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이 된 그 자체로서의 엄청 신비감, 그리고 인연, 운명,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두 분이 공통된 상황이라던가 공통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나이라든지 아니면 뭐 같은 어떤 지역이라든지 또 무언가 함께 공통점이 있다든지, 네, 뭐 가족에 관한 공통점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요. 예. 그래서 상황적으로 뭐 과거에 내가 뭐 학교를 뭐 잘 못 다니거나 그만두어야 됐고, 또는 이제 상황적으로 내가 형제들을 좀 책임져야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거나, 네, 여러 가지 좀 공통점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운명이라 믿고 인연이라 믿었던 어떤 상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번님은 오히려 밀어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은 1번님 자체로서 이제 1번님이 다른 이성이 있다거나 또는, 네,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데요. 서로가, 어떤 분들은 직장 동료 관계거나 직장 상사거나 어떤 일적인, 공적인, 그리고 이분의 어떤 일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좀 만남 자체도 지금 일 때문에 엮여 있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나, 예, 그런 방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번님이 오히려 이 사람을 좀 밀어내고 내가 선을 긋고 이런 태도를 처음에는 보였을 거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대와 이제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붙었다 하신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떤 애매한 관계거나 싸움이었거나 이런 관계까지 서로의 어떤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또는 어렴풋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관계까지 가셨던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의 속마음 좀 보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의 속마음, 네, 1번님에 대한 상대 속마음. 저지먼트 카드가 또 나오네요. 상대는 1번님에게 굉장한 어떤 이성적인 끌림,
내가 1번님이 이상형이야 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상대는 1번님이 굉장히 끌려요. 이상형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래왔던 어떤 이성상에 가까운 사람이고요. 내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1번님을 판단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더라도 1번이는 탐나는 사람이지, 탐나는 이성이지, 어떤 남자가 봐도 어떤 여자가 봐도 1번이를 놓치고는 싶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점점 1번이를 좋아할수록 뭔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 아니라는 생각이 1번님이 뭐 아니라는 사람이란 게 아니라 내가 이 관계에 대한 좀 확신을 받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이제 1번님이 나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아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셔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1번이의 마음에 들지 않을 거야. 1번이가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밀어내는 걸 거야 라고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1번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상대는 오히려 그거를 좀 약간 꼬아서 오해해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서운한 부분을 얘기하게 되면 상대는 그 서운한 부분을 풀어주기보다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내가 1번이의 마음에 더 이상 들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버리고 본인이 오히려 삐져버리거나 오히려 속이 상해버리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은 자신감은 넘치더라도 자존감은 높으신 분은 아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1번님에게 항상 인정받고 싶어 하고 노력하고 싶어 하고 그 노력이 뭔가 먹히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1번님이 너무 예쁘고 잘생기고 나만의 이상형이야. 나의 너무 이상형이야.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좀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 봐서는 1번님의 어떤 기준점에 본인이 맞출 수가 없겠다 이렇게 계속 실망하거나 자책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번님이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상대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는 맞아요, 상대가 그렇게 약간 어렴풋이라도 그렇게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가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 안 만나면 되잖아. 내가 그렇게 너에게 잘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를 왜 만나는 거야? 약간 이런 말들로 오히려 1번님이 황당무계한 그런 어떤 생각이 드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서운해서, 또는 나는 이 사람을 많이 좋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더 맞춰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상대는 그 갈등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미숙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마냥 들리는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1번님이 잘못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상대의 어떤 결핍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결핍? 본인의 어떤 잘못, 실수, 그 자신의 상황으로 몰아져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자신이 굉장히 좀 이 사람이 이해심도 넓고 마음도 넓고 뭐 돈도 잘 쓰고 아량도 넓고 이런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충분히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물론 자신을 좀 인정해주고 자신이 좀 이제 어떤 실수 뭐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받을 때만 그래요. 근데 이제 반대 상황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주눅이 든다거나 뭔가 자신이 좀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결국 오해 때문에 조금 이 상황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애매한 관계 있으신 분들은 이분이 좀 1번님을 두고 저울질한 어떤 케이스가 아닐까. 상황을 자꾸 재고 따지고 우리 1번님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려 들고 확신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1번님이란 사람 자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평가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좀 이 사람의 야근 모습들이 저는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짝사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대는 우리 1번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본인이 이제 좀 선을 긋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더 뭐 친구 사이라고 한다면 친구 이상으로는 뭔가 넘어가지 않게끔 본인이 선을 긋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다정하게 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자신의 어떤 좀 기분이 좋을 때, 어떤 상황이 좋을 때 1번님에게 좀 다정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1번님 자체로서 인간적인 평가를 본인이 내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멋지고 진취적이고 또 다정하고, 어쩔 땐 되게 소녀 같고 소심하지만, 또는 소년 같고 굉장히 좀 여린 것 같지만 그래도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예쁘고 잘생겼다.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은 맞는 사실이다. 네,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1번님과 어떤 연애를 지금 생각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조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의 어떤 깊은 속마음 보고 말씀드릴게요. 상대의 깊은 속마음. 여기서도 세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네. 상대는 여러분과 정말 저지먼트 카드가 연속 3번 나왔어요. 너무 신기해. 뭐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저지먼트 카드가 3번 나왔어. 상대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끌리고 있고요. 너무 많이 지금 감정이 있어요. 좋아하고 있는 감정이 있고요. 근데 자신의 마음을 좀 들키고 싶지 않나 봐요. 그런 어떤 만나고 싶은, 재회하고 싶은 마음도 들어오고요. 상대는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들어와요. 여기는 연락하겠다. 여기는 연락을 해요. 저지먼트 카드를 잘 뽑아주셨어요. 심지어. 근데 저지먼트 카드가 3번 연속 들어오거든요. 저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 봐요. 네. 여기는 연락이 되고 재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좀 너무 격양된 그 지금 감정이 있는데 지금 너무 설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는 좀 재회에 가깝지 않나, 재회할 흐름으로 보이지 않나, 이 사람이 다시 연락해서 우리 1번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나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1번님이 아직까지 본인의 존재로서 굉장히 큰 존재로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고요. 누굴 만나더라도 1번님과 같이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본인이 1번님에게 다시 온다, 연락하고 싶다, 내가 1번님이 나를 좀 아프게 하더라도, 상처를 주더라도, 그리고 1번님이 뭔가 선을 긋더라도 나는 다시 연락하고 다시 만나려고 하고 다시 약속을 잡고 다시 뭔가를 해볼 거다라는 마음이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대는 1번님을 계속 꿈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있고, 내가 1번님과의 어떤 계속 재회하는 상상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해요. 만나고 있는 상상, 재회해서 어떤 말을 할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1번님이 다시 자기를 안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았던 시절, 우리가 그냥 서로가 서로 이렇게 누워서 품에 안겨서, 또는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되게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내가 지금 잊을 수 없는 큰 행복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다시 1번님을 뭔가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 만나보고 싶은 마음, 재회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장 크게 들어오고, 짝사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 1번님의 어떤 가치를 점점 더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번님이 지금은 뭐 친구, 동료로서 너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갈수록 뭔가 1번님에게 이성적으로 끌리는 마음이 계속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당장 발전하진 않아도 이성적인 끌림, 호감이 점점 커지는 어떤 흐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1번님에게 관심이 있다, 호감이 있다. 그렇지만 뭐 그게 이성적인 호감을 아직까지 짝사랑인 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려보고요. 여기 연락운 한번 빨리 볼게요. 그럼 상대가 우리 1번님에게 연락을 네, 상대가 여러분에게 1번님에게 연락을 한 달 안에, 영상 시청 기준점으로 해서 한 달입니다. 네, 한 달 안에 연락을 할까? 에소스 카드가 나와서 연락 운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3 오브 펜타클. 행동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볼게요. 한 달 안에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오긴 와요. 근데 한 달 하고 나서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한 달 하고 조금 이제 2달 접어드는 타이밍에 갈 수가 있거든요. 정확한 시기를 좀 다시 뽑아보도록 할게요. 한 달하고 2달째 접어드는 시기쯤에 오겠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영상 시청 기준점으로 해서 6주 안에, 네, 6주 안에 오는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6주 안에, 네. 이분이 처리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뭔가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천천히 오더라도 여러분에게 오겠다라는 마음이 크고, 그리고 연락운이 확실하게 들어오니까 여러분은 이제 6주, 네, 6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6주가 아니면 어느 시기가 가장 가깝냐라고, 네, 오라클 카드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거는 가을, 그리고 당신에게 오고 있다, 당신을 위해 오고 있다, 그리고 모든 그 기대를 좀 해소할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여러분 한 달 제가 좀 넘을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6주와 그리고 가을, 그리고 지금 오고 있다. 제가 볼 때 진짜 한 달 조금 넘은 그 시기쯤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락이 좀 빨리 와서 여러분의 어떤 기대, 어떤 기다림, 그런 것들이 좀 충족되시는 부분이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님 반갑습니다. 룰루타로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다들 너무 이제 고생하고 계시죠? 날씨가 추우니까 다들 이제 너무 힘들고 또 고생하고, 아침부터 또 추운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네. 모쪼록 따뜻하게 다니시고, 연말 이제 따뜻하게 보내야죠. 네. 자, 오늘은, 속마음 볼 건데요. 오늘 연락운 좀 언제 정확하게 연락이 오는지, 올해가 가기 전에 오는지, 제가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번님 볼게요.
일단 상대와 이번님의 관계 에너지를 봤는데 이번님이 굉장히 많이 애쓰신 것 같아요. 네, 이분에게 어떤 기다림이나 뭐 이분이 화를 내거나 뭔가 갈등 상황에 있어서 욱하는 모습들 또는 우리 이번님에게 본인의 실수, 어떤 진짜 극한의 상황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가스라이팅 쪽도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분이 말로써 상처를 주거나 어떤 과격한 행동으로 우리 이번님이 겁을 먹거나 모든 이런 상황들 또는 이분의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게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이 상대가 이제 이번님을 좀 농락했다 이렇게 느끼시는 이번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님이 이분에 한해서 굉장히 많이 인내하고 어떤 어머니의 마음, 퀸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어떤 순수한 사랑의 결정, 영혼의 사랑의 순수한 애틋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림, 그리고 이 상대를 이해해 주려는 마음, 그런 것들을 많이 들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오히려 상대에게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번님이 이 사람을 기다려주거나 내가 더 이 사람을 도와주거나 어떤 내가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상대에게 끊임없이 다가갔고 곁에 머물렀고 힘이 되어 주려고 했고 마음을 쓰려 했다. 어떤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상대도 이번님의 이런 마음을 알고 있다 라고 보이거든요. 이번님이 짝사랑을 하건 애매한 관계건 이분이랑 커플이건 알고 있어. 근데 알고 있는데 상대의 어떤 성질이 이렇게 좀 원래는 이번님에게 잘하려고 했으나 본인의 성질을 감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요. 또는 어떤 태도의 변화. 이번님에게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돌변했어. 또는 이 사람이 이번님에게 갈 것처럼 얘기하다가 또는 갈 것처럼 행동하고 이번님이 기다렸는데 또 자신의 어떤 선택을 바꿨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돌아서 버린 또는 모른 척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이번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거나 상처 주는 행동을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이번님에게 상처를 줬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이번님은 이런 모든 마음을 자신이 끌어안고 싶어 했다, 이해하고 싶어 했다, 포용하고 싶어 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관계도 어쩌면 이번님이 많이 견뎌온 또는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한 그 마음에서 어떤 애틋함, 답답함, 그리고 이제 사리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도 보이기도 하고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보이거든요. 이번님이 어떤 분들은 이분에게 연락을 또 한 번 취했으나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연락을 취했으나 뭐 답장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고 또는 이 상대가 또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주는 경우 뭐 답장을 되게 오랫동안 안 했다가 다시 한다거나 약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님의 마음을 알고도 본인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도 어떤 상황에서 과거에 이번님에게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뭐 합리화를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다라고 보이긴 해요. 그래서 상대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쩔 수 없게 뭐가 어쩔 수 없어. 제가 볼 때 이번님이 이분을 굉장히 많이
이해해주고 아픔까지, 이분의 결핍까지 끌어안아줄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상대의 속마음 볼게요. 이번님에 대한 상대의 속마음. 추억 카드 좀 뽑아보면서 얘기할게요. 제가 볼 때 이번님이 좀 가진 게 많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가진 능력이 좀 많으신 분, 이렇게 보이거든요. 능력이라고 해도 뭐 직업적인 거나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직업이나 집안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번님은 어떤 그냥 고유 자체의 어떤 능력들 있잖아요. 뭐 되게 내조를 잘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신다거나, 요리를 잘 하신다거나, 어떤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올곧고 뭔가 깨어있는 그런 가치관일 수 있어요. 뭔가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 그런 가치관이라던가, 어쨌든 그런 능력들,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에 반해서 이번님에게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까지도 생각을 했다. 이번님을 놓고 싶진 않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님을 내가 남주기가 싫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번님의 가치관, 그리고 가치는 올고준데, 이 사람은 계속 이번님이랑 어떻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님이 이분에게 뭐 잔소리라던가, 근데 그 잔소리 자체가 막 되게 사람을 신경 쓰이게 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이번님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정말 바른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이분과 계속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는 이 사람에게 어떤 다른 연락, 뭐 숨기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웠던 뭐 핸드폰을 보게 됐다던가, 예, 그런 비밀스러운 연락을 했다던가, 또는 어떤 장소에 비밀스러운 장소에 갔다던가,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나서 이분과 어떤 갈등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면 내가 우연히 목격한 장면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좀 해명을 받아야 됐던, 또는 이해가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됐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상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되게 뻔뻔하게 뻔뻔하게, 또는 이제 자신의 마음을 좀 숨기면서 뻔뻔하게 그게 왜? 또는 이제 그럴 수도 있지, 뭐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예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던가, 이 사람이 사과를 해도 그때뿐이었다던가, 좀 그런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거나, 점점 약간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보통 사람이 만나면서, 또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신뢰가 쌓여야 되는데, 자꾸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생기고 이 사람에게도 약간 묘연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이번님은 이분이 좀 신뢰 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제가 볼 땐 과거에 굉장히 좀 어린 시절이나 좀 유년기에 되게 어두운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들이 좀 이 사람의 기복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뭔가 행동을 하더라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 그리고 비밀스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번님이 알고 싶어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게 비밀스럽게, 또는 회피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번님의 어떤 실망이 쌓여가거나 답답한 모습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기보다, 어찌 보면 이제 뭔가 찝찝한 구석은 있는데 그걸 물증으로
받진 못하는, 또는 물증으로 발견을 했으나 내가 이제 참고만, 이렇게 제가 앞서 관계 에너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2번님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2번님의 속이 계속 상했을 거다, 속상했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것만 아니었어도 그래도 내가 참고 넘어갔는데, 내가 인내하고 너를 만날만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의 속마음 같은 경우에는 당신을 놓치기 싫어요. 내가 욕심나는 사람이고 내게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또는 이 사람과 어떤 동거를 같이 하거나 거의 이제 자주 만나거나 동거를 같이 하거나 오래 만났던 분들 같이 포함해서 그랬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상대가 우리 2번님과 계속 만나고 싶어. 놓치기 싫어. 근데 2번님이 나를 굉장히 케어해주고 또 신경을 써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2번님 또한 나를 당장에 놓지 못할 거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해주는 2번님을 보면서 점점 자신이 잘해야겠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안일해지는 마음 때문에 어쩌면 이제 뒤에서 좀 구린 행동들을 했다던가, 또는 이제 이 2번님에게 내가 신뢰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던가. 2번님이 애를 쓸수록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에게 잘하기보다는 조금 껄렁대는 말투, 또는 뭔가 선을 넘을 듯한 말투, 또 선을 넘을랑 말랑하는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2번님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잘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그게 쉽게 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는 이제 2번님을 놓치고 나서 떠나보내고 나서 그때가 좋았다라는 거를 이제야 깨닫는 거죠, 사실은. 내가 한눈을 팔거나 뭔가 이제 뒤에가 구린 짓을 하거나, 또는 내가 2번님에게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걸 이제 안일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때가 편했었는데, 그때가 2번님 품 안에서 편안했었는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말이 굉장히 또 이제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님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상대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기 때문에 2번님을 기다리지 않는 척, 또는 이제 정말 우리가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또는 이제 우리가 정말 볼 기회가 또 다시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2번님이 나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 이런저런 부분들, 성격적으로 좀 달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에게 실망한 것 같은데, 내가 그 실망을 좀 좋게 다시 돌이킬 어떤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의 더 깊은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의 깊은 속마음, 상대의 현재 깊은 속마음은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좋았던 기억, 그리고 2번님이 내가 2번님에게 좀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다던가, 또는 단호했던 그런 모습들 생각하고 있거나, 2번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돌아가기 힘든 어떤 자존심, 후회, 이런 것들이 크고,
결국 나를 이제 끝까지 이렇게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내가 너를 정말 많이 좋아했고 많이 생각하고 좋아하고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있지만 주변 상황들이 다 좋지가 않네요. 카드들이. 왜냐하면 상대가 지금 이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걸 잃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어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2번님을 잃고서도 힘들고 어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거나 어떤 주변 상황 자체가 삭막한 어떤 상황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뭔가 집에 가는 게 오래 걸리거나 그 말인즉슨 이제 어느 곳에 이제 좀 단절이 되어 있다거나 2번님에게 돌아가는 길이 멀다거나 또는 만날 수 있는 어떤 해외 이런 쪽에 있을 수가 있겠고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도 굉장히 힘든데 사실 2번님과 이렇게 끝나게 된 거, 단절되게 된 거, 그리고 어떤 지금 자신의 사업이나 이런 거를 새로 시작하려고 한다거나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고민, 생각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힘들 거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일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금전적인 고민이 있다던가 뭔가 다른 투자처에 지금 고민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건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든 이제 제너럴 상황에서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어떤 모든 상황에서 어떤 분들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번님과 일단 단절 자체가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후폭풍이 왔어요. 그리고 다시 잘 되고 싶은 마음보다도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마음이 크거든요. 본인의 어떤 잘못, 후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있는 마음. 근데 이 사람이 자존심이 되게 세신 분이기 때문에 사과를 원래 잘 안 하시는 타입 같거든요. 만약 사과를 잘 거의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사과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해가면서 그게 누적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먼저 하기는 해. 근데 이제 그게 되게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내가 잘못해서 뭐 어떤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정말 네 사과만 이렇게 띡 하고 던져놓거나 그러면 이번님 마음도 편하지가 않은 거죠. 내가 뭐 사과 받자고 얘기한 건 아닌데 예,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또 서로가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그래서 사실 이분의 마음은 돌아가고 싶다기보다 2번님에게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제 절망적인 어떤 케이스가 있거나 또는 이제 후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 너를 잊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잊어야 되나? 내가 너를 어떻게 잊지가 더 가깝겠네요. 제 후자의 리딩으로 들어주세요. 너를 어떻게 잊지? 너 같은 사람을, 너라는 사람을 어떻게 잊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그죠? 2번님?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또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더 좋아하는 쪽이 어쩌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연애를 하면서도 어떤 불안감에 갑자기 이렇게 압박감이 몰려올 때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는 굉장히 나한테 되게 쿨한 것 같고 좀 나와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가려는 노력보다도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좀 내가 좀 외로운 연애를 하면서도 외로운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거나 뭐 썸을 탄다거나 그죠? 예.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할 때 굉장히 나 자신이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도 많아지고 마음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헤어지고 나서 또는 단절되고 나서 그게 뒤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상대도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우리 2번님이 만났을 당시에, 이분을 알게 됐을 당시에는 2번님이 좀 더 조바심이 많이 나고, 이 상대에 대해서 막, 표정이나 뭐 말투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막 되게 신경 쓰여서 아픈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하면 상대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충분히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지만 우리 2번님의 마음을 좀 더 깊게 본인 혼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헤아릴 수 있는 거고, 2번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님들 너무 자기 자신한테 가혹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상대에게 관대해져 가면서 내가 다쳤던 마음들, 그 마음들 치유받을 시간인 것 같아요. 카드도 맞다고 계속 이렇게 맞장구 쳐주네요. 자, 그러면 상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언제쯤 연락을 할지 제가 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 기준점이기 때문에 업로드 날짜 기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청 기준점으로 해서 네, 연락 한 달 안에 연락이 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이 후회하다가 이제 때를 놓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제가 볼 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을 못하려고 한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야 되지. 근데 한 달 동안 이분이 여러분을 계속 못 잊고 힘들어하고, 자신이 상처 줬던 것만 생각이 나고,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이 후폭풍이 좀 더 길어질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 달 더 걸릴 수 있는 거죠. 연락이 당장에는 오진 않지만, 월드카드가 이제 사실 떠서 제가 한 번 더 깊게 초과 카드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는데, 한 달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저는 좀 솔루션을 드리자면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쓰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이분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막 살이 급격히 빠지거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내가 타로 영상만 보고 있다던가, 내가 침대에 누워서 무기력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던가, 그런 시간들 보내면서도 뭐 이분을 만날 때도 굉장히 막 힘들었는데, 또는 신경 쓰는 게 많았는데 내가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지금 저는 이번님이 좀 행복해지시는 길을 바라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번님을 위한 시간을 좀 쓰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일단은 이분의 후폭풍 시기에 시간을 한 달 동안 계속 보낼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이분이 짝사랑하듯이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나서 오히려 이 사람은 이번님을 짝사랑하듯이 더 좋아하는 어떤 좀 그런 케이스로 가지 싶어요. 네. 결국에는 사실 이제 이번님에게 연락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계속 많이 후폭풍이 오고, 이 사람도 견디는 게 힘들어, 이 과정을. 그래서 이번님을 오히려 잊기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이번님의 존재가 더 선명해지고 후회되고 커진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지막 카드가 에이스 원드가 떴었는데 한 달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클 카드로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오라클 카드는 이제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을 때 봤는데, 오라클 카드에서 만약에 한 달 이하로 시간이 뜰 때는 오라클로 봐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라클로 이제 봐주시면 되고, 일단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흘러가게 두어라. 그리고 서두르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이 걸린다라는 얘기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연락 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달 이상에서 좀 두 달 안에 한번 볼게요. 두 달 안에 두 달.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우리 이번님을 잊지 못해. 왜냐하면 이보다 더 나은 여자, 이보다 더 나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벗어나지 못하고, 두 분의 어떤 인연 자체가 데빌카드로 아주 그냥 깊게, 끈덕지게, 아주 지긋지긋하게, 이게 악연인가, 이 애증인가, 이렇게 느낄 정도의 어떤 깊은 인연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여러분을 점점 더 깊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더 짝사랑하게 되고 더 깊게 여러분을 못 놓게 된다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두 달 안에는 연락이 올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두 달 중에서도 두 달 하고 러버스 카드 떴네요. 네. 두 달. 근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제가 이렇게 막 땅을 치게 되네. 두 달 안에 오는데, 일단은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보면 2주차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주차. 예, 그렇게 볼게요. 2주차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상대는 그러니까 또 그 자존심 때문에 본인이 이제 뭐 직접적인 어떤 목적이나 여러분과의 재회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전 재회를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연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존심, 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뭐 그래서 뭐 나랑 얼굴 한번 볼 거야? 또는 이제 나를 뭐 만날 생각이 있어? 약간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는 연락이 오긴 와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열 정도로 이렇게 본인이 수그리고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약간 얘가 지금 어떤 의도로 연락을 한 거지? 나랑 뭐 하자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분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길, 첫 번째, 이분의 페이스에 말리지 않길 바라며, 그리고 상대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의 어떤 시간을 흘러가는 대로 두고 내려놓아라 라는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오라클 카드에서도 그렇게 제가 해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저는 이번님이 정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니까, 적어도 제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결과가 가더라도 이분과 재회를 바라시든 이제 바라지 않으시든 저는 이번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님. 반갑습니다. 룰루타로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여러분 독감 주사는 다 맞으셨나요? 저는 원래 독감 주사 이런 거는
항상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맞췄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크고 나니까 이제 잘 안 맞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독감 주사를 맞으시는지, 예, 맞는 게 아무래도 좋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어, 요번 겨울은 내가 안 걸리고, 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승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잘못된 청개구리 같은 생각 때문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째 안 맞고 있는데, 일단 네, 요번에는 맞아볼까 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연락 온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이제, 뭐 기다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요즘 생각이 난다. 요즘 따라 많이 생각이 나서, 연락이 지금은 끊겼지만, 이제, 언제쯤 연락이 될지, 연락을 할지 궁금하다. 요렇게 재미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우리 3번님, 3번님과 이제 여러분, 3번님과 여러분의 관계. 여기는 직장 동료였던 분들, 또는 이제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겠고, 어떤 공적인 관계에 있으셨던 분들 있었던 것 같아요. 또는 뭐 이분의 사업장, 예, 사업장이었다거나. 그래서 3번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니면 뭐 연락을 언제 할지 궁금한 그 정도. 자, 투오브 소즈. 진짜 공적인 관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취업식이나 아니면 이직식이나 어떤 이 사람의 행복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때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딜 가야 된다거나. 여기는 조금 짝사랑 쪽도 많이 보이거든요. 짝사랑이거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분과 이제 짧게 만나셨던 분들, 예, 그리고 짧게 만나기도 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람과 연애 기간은 그래도 좀 길었어. 근데 아직까지 나는 이 사람이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날 만났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다. 워낙에 너무 뭐 표현이 없는 사람이라던가, 이 사람이 이제 처음과 나에게 했던 행동들이나 어떤 말투나 그런 것들이 처음과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3번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에게서 계속 이유를 찾았다라고 보이거든요. 이 사람의 어떤 행동 변화라던가, 뭐 말투 변화라던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 뭐 이 사람의 이동수나 어떤 좀 중요한 일이 있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와중에 뭐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만남의 횟수가 줄었다던가 표현의 횟수가 줄었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나에게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진 것 같다던가 연락의 텀이 길어졌다던가 그런 어떤 모종의 이유들 다 포함해서 우리 사모님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뭔가 이제 좀 매력이 없어졌나? 내가 어떤 게 바뀌어야 될까? 약간 이런 걱정들, 좀 이런 조바심,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상대는 뭐 일이 바빠지신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일을 정리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 3번님에게 태도 변화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3번님도 그걸 이제 눈치가 굉장히 촉이 빠르신 분들이에요. 3번님 그 상대의 어떤 뭐 눈빛이나 말투나 어떤 공기 흐름까지 다 읽어내시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여성성의 감각, 예, 뭐 우리 3번님이 남자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어떤 그런 촉감, 직감, 육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이 좀 되게 발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3번님이 그런 것들을 좀 잘 읽는, 뭐, 사주적으로 해서도 이제 귀문이 발달되어 있다던가, 원진이 발달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뭐, 금이 많아. 그래서 촉이 되게 발달되어 있어.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아니면 뭐 화개살이 있으시다던가 네, 그런 경우에가 좀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가는 것들 알고 싶지 않은데 뭔가 알게 돼 자꾸. 그리고 싸한 그 느낌이 계속 맞아. 그래서 뭐 혹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닐까 또는 다른 여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 나도 모르게 불안함들 이 상대를 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드셨던 걸로 보여요. 예, 마음을 쓰고 근데 그걸 막 표출하거나 나의 어떤 그런 걱정되는 마음을 상대에게 오롯이 전달하기보다 솔직하게 전달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뭐 이제 우리가 사소한 일로 다퉜어요. 사소한 일로 또는 사소한 일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이 사람이 나에게 뭘 물어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내가 반대로 대답을 한다거나 이 사람에게 약간의 불만의 표시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돌려서 뭐 깐다거나 예. 깐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돌려서 좀 얘기를 할 때 좀 약간 날 서 있다던가 예. 좋은 얘기가 안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어떤 내 마음을 그런 식으로 좀 알아달라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솔직하게 대놓고 나는 너가 딴 여자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우리 3번님도 자존심이 되게 강하신 분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못 하셨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애매한 관계나 짝사랑 관계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저는 3번님이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 또 이제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내가 내 마음을 앓기만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는 사실 이 관계를, 짝사랑 애매한 관계 같은 경우에는 동료애적인 관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속마음을 좀 더 깊게 봐야 되겠지만 어떤 우리가 동료로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오래 가고 싶은 마음 사모님에게 뭐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투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와서 제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속마음을 뭐 이분의 속마음을 보고 뭐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는 그러니까 대놓고 뭐 나쁜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나쁜 남자, 남자들이 뭐 끌려하는 나쁜 여자, 약간 요런 스타일에 해당이 되긴 해요. 예, 자신만의 선이 있고, 딱 선을 넘어버리면 끊어낼 줄 아는 그런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상대의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이 굉장히 친하게 친해지셨던, 그리고 깊어지셨던 어떤 타이밍이 있었다라고 보여요. 예, 근데 두 분 사이에서 그렇게 깊게 관계를 가져가면서, 조금의 어떤 갈등이나 우리가,
이제 이별까지 생각하게 된 어떤 시점이 있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어질만 하니까 이런 거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관계가 뭐 애정이 없으면 싸움도 없고, 애정이 없으면 뭐 싸우지도 않는다, 뭐 갈등도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그 애정이 깊더라도 뭔가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커플들도 있고 관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한쪽이 정말 많이 맞춰주고 참아주고 있는 관계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서로 잘 맞아서 이제 100%뭐 120% 이렇게 잘 맞아서 하나의 퍼즐인 양 딱 맞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그래도 제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치면 그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애정이 깊어질 때쯤, 서로의 어떤 마음이 깊어질 때쯤에 우리가 헷갈린 어떤 이 상대는 나를 두고 재고 따진 어떤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을 온전히 주기 전에 본인의 어떤 저는 이 사람의 성향이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3번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실수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가까워지면 살짝 거리를 두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자신의 어떤 가정사나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나 어렸을 때 얘기나 가족 이야기나 그런 거를 서스럼 없이 굉장히 우리 3번님에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얘기하고, 3번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공감을 얻길 바랬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3번님이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이분에게 가까워지려고 좀 노력했던 그 타이밍에 이분은 오히려 3번님과 좀 멀어지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3번님을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내가 이 관계를 좀 자신 없어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관계를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되면 어떡하지? 나는 책임져야 될 게 많은데, 가족의 부양이라던가 아니면 이 홀 어머니, 홀 아버지,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첫째라던가 아니면 가장으로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아직 감당하기에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투 오브 펜타클스 카드는 사실 둘 중에 하나를 뭔가를 선택하지 못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고민하는 모습들, 갈등하는 모습들, 번뇌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3번님을 두고 어떤 그런 번뇌, 갈등,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나라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3번님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서 이제 더 깊어지는 방법을 잘 모르는 미숙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3번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잖이 당황을 하시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계속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이유를 찾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전에 관계 흐름에서 봤을 때도 3번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나한테서 이유를 찾아요. 내가 매력이 없어졌나? 내가 뭔가 이 부분이 잘못됐나? 내가 뭔가 염색을 했다. 내가 염색을 뭔가 이상하게 했나? 이분한테 말실수를 했나? 내가 너무 섣부르게 다가간 것일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버린 걸까? 내가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됐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셨다라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는 3번님이 다가올수록 멀어졌다, 이렇게 보이고, 어느 정도의 본인은 사회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남자답고, 또는 이제 여자분이시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자신의 철칙을 잘 지키고 커리어 우먼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 선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고 싶고,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회피형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감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본인의 어떤 과거의 시절에 아픔이 있다. 그 과거의 시절로부터 자신이 돌아간 것만 같다. 누군가 가까워질 때 나는 두렵다. 나는 버려질까봐. 이 관계가 끝이 나면 내 모든 게, 내 감정이, 나의 일들이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릴까봐. 감정에 휩싸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보다도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MBTI T 성향이시라면 저는 뭐 T 성향 분들도 좋아하고 F 성향인 분들도 다 좋아해요. 근데 이제 T 성향이시라면 원래는 약간 F 성향이셨는데 뭔가 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T 성향으로 좀 바뀐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님이 나에게 다가와주고 그런 마음들을 본인이 외면하면서도 3번님을 만나고 싶은, 그리고 3번님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다. 나는 어느 정도 3번님 마음을 알고 있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뭐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3번님의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안 일십을 했다던가 아니면 읽고 뭐 씹었다던가 아니면 자기 선에서 대충 마무리가 되었다던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사모님도 사실은 이분의 마지막 연락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말을 보고 그냥저냥 이렇게 멀어졌던 것 같아요. 3번님 쪽에서 마무리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두 분은 사실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만나기만 하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만나는 것 자체가 지금 제약이 되어 있다. 그 말을 누구도 꺼내기가 힘들어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우리 3번님 보고 싶어 해요. 커플이었던 관계, 애매한 관계 포함해서 3번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밀어내는 이유를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조금은 비겁해 보이는 것은 어쨌든 3번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본인은 솔직하지 못한다라는 점이죠. 솔직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3번님을 불행하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다라고 해요. 내가 완전하게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회피형인데 조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형은 살짝 회피형이 완전 회피형보다는 애착 성향이 이제 그런 거죠. 불안과 회피가 공존되어 있는 공포 회피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포 회피형은 이제 버림받는 것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누군가 가까워지는 것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 사람을 계속 자신의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하거나 또 멀어지면 그 자신을 비난하고 온갖 이유를 붙여가면서 이제 상대를 그리워하고 또 그러면서도 용기는 내지 못하는 이런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유형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이제 리딩 할 때 얘기를 드리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퀸 오브 펜타클. 저는 3번님이 이 사람 가슴속에서 굉장히 좀 오래 남을 사람으로 보여요. 어떤 첫사랑의 기억처럼 이 사람의 첫사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첫사랑의 기억처럼 뭔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나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였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느낌이거든요. 사라져서 다시는 나타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자신이 노력으로 인연을 만들어가는 걸 좀 어려워해요. 인연이라는 것 자체가, 관계라는 것 자체가 어떤 노력, 상호작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깊어지기도 하고
또 서로 섬세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이 사람은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약간 인연에 있어서는 그래요. 일은 굉장히 자신이 어떤 추진하는 거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휘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인연과 관계에 있어서는 뭐 흘러가는 대로 되겠지.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인연이 이렇게 될 만하니까 이런 뭐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체념해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님이 굉장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나에게 어떤 중요한 것을 일깨워준 사람,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게 만든 사람, 3번님과 사귀고 싶은, 만나고 싶은, 그리고 만난 관계라고 한다 하면 정말 내게 인생의 둘도 없는 중요한 사람. 네, 그런 3번님이 그런 의미가 되었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3번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후회되기도 하고 본인이 놓쳐버린 것 같아서 자신의 원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노력, 인연의 흐름을 이어가려는 노력, 이런 게 좀 약하다. 네, 결속력은 한 번 맺은 결속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가는 사람인데, 그 인연을 좀 될랑말랑 또는 이제 이어질랑말랑 할 때 본인의 노력으로 좀 하시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연락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자연스럽게 뭔가 제외하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거나 본인의 어떤 제스처를 취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뒷장에 한번 카드를 보면서 또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대의 어떤 깊은 속마음 더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분이 여러분을 좀 더 보고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을 좀 오래 지켜봤던 것 같아요. 3번님이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제 이분이 지켜보신다거나 몰래 보면서 3번님을 뭔가 관찰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분은 3번님을 많이 좋아하셨다. 많이 좋아하고 많이 사랑하고,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나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해줬던 너, 나의 어떤 재력이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다 빼놓고도 너는 그냥 나를 한 사람,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분이 다른 이성이 있는 경우에는요, 사실 3번님에게 처음부터 끌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처음부터 끌렸고,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3번님 나를 위한 어떤 완벽한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요. 예. 근데 다른 이성도 포기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끌리는 거는 3번님인데, 다른 이성과의 어떤 관계, 뭐 결속력,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 맺은 결속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지키는 힘이 강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이성에 대한 어떤 결속력, 그리고 의리, 뭐 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 뭐 오래 사귄 커플이 있다던가 이성이 있다던가 그런 쪽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이 아니시면 이제 건너뛰셔도 되시고,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관계도 포기하지 못하고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이제 3번님과의 관계는 또 3번님에게 끌리는데 막상 이걸 시작하려는 본인의 어떤 의지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이성의 이유로 약해졌을 것이다.
본인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어떤 도덕적 관념이 그래도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지 못했다, 또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는 우리 3번님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한 게 맞다, 끌렸던 게 맞다, 3번님과 함께 가고 싶었던 게 맞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본인이 더 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뭐 사적으로 만난다거나 또는 이제 더 네, 행동을 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냥 지켜만 볼 뿐, 바라만 볼 뿐, 다가오면 이제 나의 이야기를 해줄 뿐, 그렇게 보입니다. 이분이 이제 3번님에게 잘하려고 했던 행동과 별개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뭐 다른 이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유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제가 이 상대가 어쨌든 간에 자신의 마음까지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중하게 좀 3번님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두 분이 공적인 관계에 있으신 분들, 그 관계 에너지에서 봤을 때도 공적인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마음까지도 어떤 확신으로 가기까지는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걸로 보여요. 뭐 금사빠거나 이런 타입은 아닌 걸로 보이고, 처음부터 끌려도 이 사람이 진정한 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재고 따지는 성격이거든요. 누구보다 이제 뭐 상여자, 상남자인 척 하지만 누구보다 간제비 약간 스타일이기도 해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네, 3번님들이 상처받으시려나.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3번님도 그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사실. 눈치를 채셔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나에 대한 어떤 확고한 마음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지 않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재회를 바라는 이 상태가 재회를 바라더라도 나에게 먼저 연락이 오거나 먼저 올 것 같지가 않다, 그대로 이 사람은 회피하거나 방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미 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근데 상대는 정말 우리 3번님을 많이 좋아하고 지금도 가슴 깊이 3번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단절된 커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내놓을 만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 거 맞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번님에게 이유를 찾지 않으셔도 된다, 더 이상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뭐 이유나 그런 것들 찾지 마시길 바래요. 3번님은 이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금 후회되는 부분이나 뭐 이제 돌이키고 싶은 부분들이나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하지만, 뭐 이제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떠한 조그마한 실수가 있거나 뭔가 이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3번님이 이렇게 자책하거나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누구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지나고 나면 내가 더 아쉬운 마음이 들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거 누구나 그런 거니까 3번님이 너무 자신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3번님 탓이 아니야. 자, 네, 죄송합니다. 이 과한 애교.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연락운을 한번 볼게요. 상대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연락을 언제 할지 정확한 좀 시기를 파헤치고 싶어서, 영상 시청 기준점입니다. 이게 업로드 날짜 기준이 아니에요. 네, 영상 시청 기준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한 달 내로 연락운이 좀 들어올지 여기는 한 달 안에 연락이 오겠는데요. 에이, 여기는 한 달 안에 연락이 와.
그러니까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는 어떤 그 엄마품 같은, 남자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빠품 같은, 엄마품 같은 어떤 여성성, 그리고 따뜻한 어떤 인류의 저기, 내가 처음에 어떤 요람에서 쉴 때의 어떤 아기 때 그 돌아간 느낌, 그걸 3번님에게 많이 봤거든요. 3번님과 있으면 자기가 아기가 된 것 같대요. 예.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고 3번님 품이 계속 생각이 나고, 가장 이분이 좀 편안함을 느낄 때는 지치고 힘든 어떤 순간들, 뭐 일적인 부분들, 바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막 되게 치이고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3번님 품에 안기면서 굉장히 좀 행복했던 기억, 편안함을 느꼈던, 네,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한다라고 하고, 또 이제 그런 뭐 스킨십이 없었던 관계라고 한다면 그런 힘든 부분들을 3번님에게 터놓았을 때 본인이 이제 되게 솔직하게 3번님에게 자신의 결핍이나 아픔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려운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3번님이 들어줬을 때,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서로가 가까워졌을 때를 지금 많이 생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달 안에 연락운이 들어옵니다. 이 상대가 한 달 안에 연락은 한 달하고도 언제쯤 들어올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달 안에서. 그래서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쓰는 동안 이 상대는 우리 여러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연락을 할 생각도 더 빠르게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일주일. 저는 이분이 지금 막 다투셨던 분들 있죠. 다퉈서 이제 멀어지시거나 막 다퉈서 이제 관계가 끝나거나 시간을 갖거나 이런 분들은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올 거예요. 네,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고는 보입니다. 근데 한 달 전후로 해서 오는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단절된 커플들 또는 이제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일주일 안에, 또는 다투신 분들 일주일 안에 온다라고 하고, 한 달하고 오라클 카드를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연락 오는 시기. (11월) 그리고 며칠 안에.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1월과 며칠 안에 라고 하니까 저는 크게 잡아서 11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11월 달로 보면 되시고, 11월과 굉장히 지금 멀리 있다. 영상 시청 기준점으로 해서 저희 11월과 굉장히 멀다라고 했을 때는 며칠 내가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락을 기다리시는 분들, 간절하게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이분을 그리워하거나 이분과 함께했던 어떤 추억이 많이 생각나는 지금 요즘일 수가 있겠거든요. 두 분의 겨울에 만나셨다던가 아니면 뭐 겨울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도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맘때쯤 막 생각이 또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자체가 지금 이분도 같이 느끼고 있는 거니까 저는 이 에너지가 지금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3번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연락운이 조금 빨리 닿으셨으면 좋겠고, 또 연락운이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잘못이 없어요. 너무 그 과거에 머물러서 나의 어떤 나에 대한 뭐 질책이나 걱정이나 이런 불안, 이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번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바님. 반갑습니다. 룰루 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래도 저도 개인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제 속마음과, 네, 여러분이 이제 기다리는 사람의 연락운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너럴 리딩에서도 이 연락운에 대한 거를 좀 속마음과 함께, 네, 파헤치면서 여러분이 어쩌면 가장 궁금해 하실 주제다라고 해서 가장 많이 주제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깊게 파헤치면서 보도록 하고, 제가 제너럴 리딩이지만 그래도 이 모든 에너지를 지금 여기에 쏟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이제 믿는 만큼, 그리고 따라와 주시는 만큼, 에너지를 또 전달해 주시는 만큼, 네, 저는 이 리딩이 값어치가 굉장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연락은 한번 최대하게 자세히 보면서, 네,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자, 4번님. 4번님과 상대방. 추억카드 한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단 4번님은 상대의 어떤 굉장히 온당과 냉당을 오고 가는, 또는 이 상대의 휙휙 변하는 어떤 감정이나 태도나 어떤 그런 변화들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상대는 어찌 보면 자신이 되게 이기적인 걸 알고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4번님한테는 꼭 그러고 싶진 않았대요. 하지만 지금의 태도로 봤을 때는 원래대로의 태도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4번님은 그걸 인지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힘드셨던, 네, 모습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고,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단절되거나 이제 멀어지게 된 이유에 있어서 상대의 어떤 저는 책임이 더 크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4번님은 오히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상대를 좀 감싸 안아주려는, 그래도 좋게 생각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4번님이 객관적인 어떤 태도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이시고 있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이걸 생각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리고 이 관계를 조금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정확하게 봤을 때는 내가 이제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히려 나에게 반문이 든다. 그때는 그 사람이 정말 좋았고 그 사람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을 때는 그 사람이 원망도 됐었고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었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랬던 만큼 이제 이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많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쏟았던 게 맞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내 마음 자체가 이 상대에게 무조건적으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도 맞긴 하지만 이 기다림이 헛되진 않게 해야겠다. 나의 어떤 일적인 것들, 그리고 나의 어떤 현실 상황들, 내가 할 일들,
내가 오늘 당장 해 나가야 되는 목표, 일들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내가 조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사제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3번님의 태도가 지금 여사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사제라는 거는 굉장히 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어떤 품위와 어떤 자신만의 생각, 올곧은 생각, 그리고 수련, 마음의 수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나의 마음을, 나의 어떤 상황을, 나 자신 그 자체로서를 이어나갈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대가 그래서 연락이 오더라도 4번님은 솔직히 막 그 연락이 반갑지 않을 수가 있다던가, 또는 이제 와서 연락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렇게 오히려 차갑지만 냉정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의 속마음을 좀 보면서 깊이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대의 속마음. 상대는 이런 말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이제 지쳤어. 더 이상 나는 더 노력할 수 없어. 나는 너에게 돌아갈 수 없어. 나는 이제 더 이상 힘들어. 나는 모든 게 지쳐버린 것 같다. 너에게 더 노력할 자신이 없다. 나는 이 관계를 이어나갈 자신이 없다. 라는 말을 하셨거나, 아니면 뭐 애매한 관계나 짝사랑인 관계에 있으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대는 이제 여러분과의 관계를 본인의 어떤 생각 정리로 다 끝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끝냈다는 것보다는 이 상대는 우리 3번님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려고 하는 마음보다 본인의 어떤 현실을 생각하고 자신의 방향을 좀 과거를 돌아보기보다 미래를 좀 생각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카드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여왕제 카드를 뽑아주셨는데 여왕제 카드가 나왔어요. 3번님 자체로서 정말 멋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왕제는 정말 권위가 있고 그 말 그대로 권위가 있지만은 황제보다도 더 따뜻하고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런 거죠.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거든요. 4번님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분에게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4번님에게 이 사람은 감정이 있었던 게 맞다. 어떤 이성적인 호감을 뛰어넘어서 감정이 있었던 게 맞다. 하지만 본인의 확신이 들지 않는 모습들, 확신이라고 하면요, 그런 거예요. 4번님에 대한 마음의 확신보다도 이 관계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얻기 힘들었다. 또는 이 사람이 관계를 규정 짓는 거에 대해서 힘들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생각이 많은, 상대는 좀 신중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 신중하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보이죠. 우유부단해 보이거나, 뭔가 사람이 결정을 지어야 되는 순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고민이 너무 많으면, 이제 사공이 많으면,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방향이 좀 잘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바보죠. 네. 그래서
상대가 우리 사번님에게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 관계에 대한 좀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두 분의 커플이셨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대는 계속 이 흐름을 이어나가는 걸 힘들어 했을 거예요. 두 분의 반복되는 어떤 갈등이 있었다던가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다던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사번님에게 좀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해서 만나는 동안에는 사번님에게 좀 충실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 상대가 좀 냉정하게 대하신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번님이 그런 걸 느끼셨다. 그래서 이별의 순간까지도 우리는 사실 헤어졌다 붙었다 많이 한 사이가 있거든요. 예, 몇몇 분들은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상대는 나는 더 못하겠다. 나는 이제 싸움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제 갈등을 회피하거나 전화를 하는 시간이 줄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번님은 오히려 그 마음 속에서 더 그 사람을 붙잡고 싶어지고 그 사람의 시간을 내게 돌리고 싶어지고 그런 조금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뭔가 투정을 부리거나 서운함을 전달을 했지만 상대는 오히려 나오는 대답이 더 자신이 힘들다. 자신을 좀 내버려 둬라. 이런 식으로 사번님에게 상처를 줬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번님이 이 관계에 대한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노력을 한 사람은 사번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상대에 대한 좀 마음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상대가 이제 너무 단호한 모습으로 뭐 차단까지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호한 모습으로 이렇게 멀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답장도 하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그래서 사번님이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번님이 이 관계를 더 지키고 싶었고 그리고 이 관계를 내가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을 저는 이해해요. 충분히. 그러면 이제 상대는 뭘 했는데? 라고 저는 이제 또 반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번님이 이렇게 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상대는 그런 사번님을 좀 안아주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사번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는 사번님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 모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갈등에 있어서 처음에는 우리가 싸우면서 이렇게 좀 깊어져 가는 그 감정도 좋았대요. 근데 점점 갈수록 내가 어떤 상황이나 이런 여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게 되었다. 예, 그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여전히 사번님을 사랑하고 이게 이 사람이 사번님을 좋아하지 않아서 헤어진 게 아니거든요. 뭐 권태기가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예, 여기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더 답답한 거죠. 예, 안타까운 거고 그리고 썸붕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애매한 관계 같은 경우에도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상대와 내가 붙어 있지 않는 시간 동안 또는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이제 연락이라던가 우리가 꼭 하자라고 약속했던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게 좀 오해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기 전에 꼭 하루의 마무리는 전화로 끝내기로 해. 약간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대가 그래 내가 전화할게 라고 해놓고 전화를 하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언제 만나기로 했는데 상대가 약속을 밀어버리거나 약속을 캔슬해 버리거나 중요한 기념일을 잊어버리거나 사번님이 내가 어떤 일적으로 또는 학업적으로 이런 게 힘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들, 세심하게 배려해주지 못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좀 멀어졌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 보이고요. 더 이상 이제 좀 법적인 관계에 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소송 중에 있거나 법적인 관계에 좀 휘말릴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라도 좀 4번님을 지금 당장에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상대의 더 깊은 속마음을 보기 전에, 짝사랑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또 실수를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짝사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분이 4번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4번님의 마음을 알고 있고 자신이 모른 척 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주변 사람의 어떤 시선도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제 상대는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다른 이성이 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4번님의 마음을 받아주지 못한다라고도 보이고요. 그리고 4번님을 마음을 알면서도 본인이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선을 긋게 되는 부분이 있다. 4번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조금씩 더 멀어지는 거리를 두게 되거나 선을 긋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화들짝 놀라거나 뭔가 이제 이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그건 좀 이라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4번님의 마음도 참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상대가 우리 4번님을 생각하는 깊은 속마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깊은 속마음. 제가 볼 때 4번님이랑 관계 회복을 하고 싶은 마음 반, 연락하고 싶은 마음 한 30%, 네,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4번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근데 또 어찌 보면 흘러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반이긴 해요. 굳이 따지면 반보다는 6대4 정도로 가지 싶고요. 네, 흘러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4로 볼게요. 네. 그래서 좀 지금은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는 우리 4번님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4번님이 자신을 탓할 필요도, 이 상황을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없고, 지금 이제 좀 많이 감정적으로 힘들었다가 지금 조금 회복이 되신 상태라고 한다면 4번님은 더더욱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나 자신의 어떤 사랑, 가치, 나의 어떤 고고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뭔가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가치관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4번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4번님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4번님과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편안했고, 또 나를 많이 이해해줬고, 또 그리고 4번님이 나를 많이 사랑해줘서, 네, 그리고 많이 좋아해줘서 좋았다. 네, 많이 그런 감정들이 나를 채워주는 것 같아서 4번님 없으면 못 산다고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4번님과의 어떤 결혼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4번님과 만나면서 더더욱 마음을 키워갔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애매한 관계에 있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4번님과 있을 때 정말 행복하고 좋았다. 자신이 이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다. 또는 이제 내가 감정 기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심해지면 4번님에게 오히려 틱틱대거나 내가 무심한 말투로 나오거나
좀 이기적인 어떤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존심도 너무 센 사람이라서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실수 용납 못하고요. 어떤 과오가 있다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본인이 이제 관계를 망쳤다, 그르쳤다. 근데 그 관계에 대한 노력을 다시 이어가기보다는 약간 흘려보내야지, 약간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 그 관계는 그렇게 될 거였어. 약간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예, 그래서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생각 있지만, 근데 그 자신이 이제 사번님을 위해서 뭔가 떠나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돼. 사번님 곁을 떠나는 게 맞아. 더 정이 깊어지기 때문에 전에 내가 이 감정을 두고 떠나야 되는 게 맞다. 이 사진을 불태우는 것처럼 사진은 내 마음속에서, 사진을 태운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서 사번님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는 이렇게라도 해야지 사번님을 조금 잊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사번님이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이 상대에게. 그러면 연락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자, 한 달 안에 영상 시청 기준점으로 해서 한 달 안입니다. 업로드 날짜 아니고요. 자, 한 달 안에 연락은 오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힘들지만 그래도 갈 테야. 힘들지만 너에게 나 갈 거야. 너가 날 밀어내더라도 나는 갈 거야. 상태는 우리 여러분에게 갈 마음이 있어요. 힘들더라도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상대는 우리 여러분에게 갈 마음이 있다, 연락할 마음이 있다, 연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힘들지만 그 길이 힘들더라도 너의 손을 놓지 않을 거야, 같이 갈 거야, 함께 갈 거야 라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 그치만 너에게 분명히 갈게, 너에게 연락을 할게, 너를 내가 다시 품에 안을게. 너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난 이제 알았어. 내가 잠시 다른 쪽에 눈을 두었다던가 다른 쪽에 마음을 두었다던가 그랬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가는 게 맞는데, 자, 한 달에서 정확하게 어느 시기쯤까지 제가 앞당길 수 있을 에너지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자, 한 달에서, 자, 네, 한 달하고 저는 2주 안에 온다고 봐요. 네. 한 달 하고도 여러분에게 2주, 한 달 안에서 더 가까운 시기를 제가 뽑아봤는데 2주 안에 정확하게 어떠한 흐름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가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의 흐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이제 2주 안에 연락이 닿을 거다, 이 사람이 연락을 해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2주 안에 연락이 오지 않았을 때의 시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오라클 카드로 여러분에게 시간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11월이라는 카드가 뽑혔고요. 그리고 가까운 미래라고 카드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상황 통제를 이제 하지 않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 카드가 나왔는데, 우리 4번님이 이제 이 상황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어떤 에너지의 흐름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11월 그리고 2주,
네, 그리고 가까운 미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연락 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번님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뭐 연락이 뭐 안 오면 어떡하지? 또는 안 오더라도 그 사람은 이제 나에게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겠죠? 네, 그 나에게 어떤 지금 사번님이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신다면 연락이 와도 편안한 상태가 되어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면서 이 연락 제가 드린 힌트, 그리고 이 11월 2주 가까운 미래 요거 기억하시면서 네, 좋은 소식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제가 이 흐름대로 갈 수 있게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4번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